이번 영상에서는 PCG 플러그인과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길을 보시면 바닥에 배치된 돌들이 랜덤한 로테이션과 스케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왼쪽 오른쪽에 배치된 나무나 폴리지도 각각 랜덤한 로테이션과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고 저희가 기존에 배치된 레벨에 배치를 하면 산길의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길은 이 하나의 레벨 인스턴스를 통해서 스플라인 액터와 결합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단위 레벨 인스턴스는 돌의 로케이션과 로테이션 스케일이 고정되어 있지만 PCG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랜덤하게 그 값을 줄 수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길을 만드시려면 필요한 파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파일은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는 Electric Dreams Environment 프로젝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제가 영상 설명 아래에 그 파일이 들어있는 프로젝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마이그레이트 해주셔도 됩니다. 웹에서 검색하시면 이 프로젝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는 Electric Dreams Environment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PCG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자세히 구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블루프린트 클래스와 PCG 그래프 등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PCG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파일은 컨텐트 폴더에 PCG 폴더에 assets 폴더에 PCG 커스텀 노드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파일은 apply hierarchy와 post copy points와 copy points with hierarchy, 이 세 가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전부 선택하시고 Asset Actions에서 Migrate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려는 프로젝트의 컨텐트 폴더에 마이그레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이 마이그레이트가 잘 되셨으면 PCG 커스텀 노즈 폴더에 세 가지 파일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일렉트릭 드림 프로젝트가 너무 커서 다운로드 받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 파일을 전부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영상 설명 아래에 다운로드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이 프로젝트 파일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트 하시거나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스플라인에 사용할 단위 레벨 인스턴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레벨 인스턴스를 보시면 지금 가운데 흙길로 사용한 스태틱 메쉬가 배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여러 개의 돌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플레이어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둔덕을 배치를 해놨고, 그 둔덕에는 이 나무와 바위 그리고 폴리지들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걸 배치하실 때 로테이션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벨 인스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팹에서 몇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스태틱 메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길로 사용한 스태틱 메쉬는 엠바크먼트 메쉬입니다. 요거를 배치를 하나 해주고 예시로 바위를 하나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 메쉬 두 개를 스플라인의 길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레벨 인스턴스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레벨 인스턴스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개의 메쉬를 전부 선택을 하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레벨 메뉴에서 Create Level Instance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팝업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벗 타입입니다. 피벗 타입은 저는 보통 센터로 해주는데, 센터로 하면 이 스태틱 메쉬의 정 가운데를 계산을 해서 피벗 포인트를 세팅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 빈 Z로 선택을 하시면 이 해당 스태틱 메쉬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XY 축으로는 가운데로 피벗 포인트를 잡고 Z 축으로는 가장 아래쪽에 피벗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플라인의 위치가, 나중에 사용할 스플라인의 위치가 맨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작하기가 힘드니까 센터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OK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레벨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 팝업이 뜹니다. 저는 이걸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템프 레벨로 지정해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이 완료가 되면 이제 레벨에 배치된 스태틱 메시 두 개는 레벨 인스턴스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아웃라이너에 보시면 템프 레벨이라는 레벨 인스턴스로 확인이 되고, 움직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통째로 레벨에서 이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저장한 맵스 폴더의 템프 레벨을 열어보면 방금 만든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깜깜하게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건 라이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이트를 디렉셔널 라이트 배치해주면 방금 만든 저희의 스태틱 메시들이 레벨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메시를 레벨 인스턴스로 만드신 후에 뭔가 길을 수정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레벨 인스턴스로 배치된 곳에서는 수정이 안 되고 이 레벨에 들어와서 스태틱 메시를 추가해 주시거나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를 사용하신 다음에는 항상 삭제를 하고 레벨을 저장한 다음에 원래 레벨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여기 레벨 인스턴스가 배치된 곳에서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벨 인스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고, 다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레벨 인스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PCG 폴더에 PCG 패스 맵이라는 레벨로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디렉셔널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배치를 해주면 메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해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랜덤하게 위치나 로테이션 스케일을 줄 스태틱 메시마다 태그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박혀 있는 바위들에는 저는 태그로 검색하면 베이스 락이라는 태그를 부여를 해줬고, 사이드에 있는 돌에게는 사이드 락이라는 태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메시들에는 트리라는 태그를 부여했고, 그리고 폴리지에는 양쪽에 배치된 풀에는 폴리지라는 태그를 부여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PCG 그래프에서 이 태그를 통해서 필터링을 할 거기 때문에 각 스태틱 메시의 종류마다 태그를 꼭 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디렉셔널 라이트를 지우고 다시 원래 레벨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 인스턴스를 만드는 작업까지 보여드렸고, 이제 실제로 스플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폴더로 들어가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새로 만들 파일들을 모두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빈 곳에 들어가서 새 폴더 만들어 주시고, 폴더 이름은 new PCG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PCG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빈 곳에 우클릭하시고 PCG 그래프를 누르시고 파일 이름을 new PCG 패스로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열지 마시고 이제 스플라인 액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빈 곳에 우클릭하고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선택하고 액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new PCG 스플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스플라인 파일을 엽니다. 이제 이 액터에 스플라인 컴포넌트를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애드 버튼을 눌러서 PCG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PCG 컴포넌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의 디테일 패널에서 방금 만든 New PCG Path PCG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이제 스플라인 액터는 닫아줍니다. 이제 레벨로 돌아와서 New PCG 스플라인을 끌어서 레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을 배치를 해주고 스플라인의 길이를 조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면 스플라인의 길이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길이를 늘려줬고 이제 PCG 그래프 파일을 열겠습니다. 이제 PCG 그래프에 코딩을 할 때마다 레벨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에 놓고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CG 그래프에서
스플라인 데이터를 가져오는 노드는 get spline data입니다. get spline data 노드를 만들고 이제 스플라인 데이터에서 포인트를 생성해줄 스플라인 샘플러 노드를 만듭니다. 핀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이그레이트한 PCG 커스텀 노드에서 PCG 그래프를 끌어서 copy point with hierarchy PCG 그래프를 끌어서 레벨에 배치를 해줍니다. 서브 그래프 노드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핀을 끌어서 copy point 타겟에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apply hierarchy blueprint 클래스를 끌어서 그래프에 배치를 해줍니다. 아웃핀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웃핀을 끌어서 static mesh spawner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서브 그래프를 이용을 하시려면 이 레벨 인스턴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에셋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맵 폴더로 들어가서 저희가 예시로 만들었던 템프 레벨에서 이 레벨 인스턴스를 PCG 데이터 에셋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셋 액션에 들어가셔서 Create PCG Asset from Level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CG 에셋을 어디 저장할 건지 묻는 팝업이 뜨고 그러면 New PCG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A New PCG로 하겠습니다. New PCG 폴더에 들어가시면 방금 만든 PCG 데이터 에셋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끌어서 그래프에 배치를 해주시고 포인트 핀을 카피 포인트 소스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스태틱 메시 스포너에서 오른쪽 디테일 패널에 메시 셀렉터 타입을 어트리뷰트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네임은 메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든 레벨 인스턴스가 일정 간격별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레벨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DA New PCG는 제거를 해주시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레벨 인스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PCG 폴더에 PCG 패스에 PCG 패스 맵 레벨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레벨에 우클릭하시고 Create PCG Asset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팝업이 뜨고 New PCG 폴더에 DA New PCG 데이터 에셋을 덮어 씌워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New PCG 폴더로 들어가서 DA New PCG 데이터 에셋을 끌어서 그래프에 배치하고 포인트를 끌어서 배치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레벨 인스턴스가 스플라인에 일정 간격으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로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 인스턴스가 확인이 되고 지금 그런데 레벨 인스턴스가 너무 띄엄띄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별로 이 레벨 인스턴스를 스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 샘플러 노드를 선택하고 모드에서 디스턴스를 선택합니다. 디스턴스로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촘촘하게 레벨 인스턴스가 배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디스턴스 인크리먼트에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레벨 인스턴스의 길이가 400이기 때문에 100 정도 겹쳐주기 위해서 300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럼 스플라인 위에서 300의 거리만큼 레벨 인스턴스가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이 스태틱 메시들의 콜리전을 이용할 수 있게 스태틱 메시 스포너를 선택하고 디테일 패널에서 콜리전으로 검색하신 다음에 콜리전 프리셋을 블록 all을 선택합니다. 저장하시고 조금 내려서 캐릭터가 걸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스타트 액터를 앞쪽으로 좀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레벨을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바위 메쉬에도 전부 콜리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통과하지 않고 길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레벨 인스턴스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레벨 인스턴스 자체를 선택을 해서 180도로 돌려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처음 보는 노드도 나오고 여기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마이그레이트한 노드의 역할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기보다는 다음에 연재될 영상들을 통해서 커스텀 노드나 뭐 서브 그래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이그레이트한 노드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플라인 샘플러 뒤쪽에 있는 노드들을 전부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좀 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인 샘플러에 연결되어 있는 핀을 끊어주고 스플라인 샘플러 노드 오른쪽에 우클릭하고 덴시티 노이즈 노드를 만듭니다. 이 어트리뷰트 노이즈 노드에서 덴시티 노드를 만들었는데 이 덴시티 노이즈라는 것은 덴시티라는 어트리뷰트에 랜덤한 값을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스플라인 샘플러를 선택하시고 A키를 누르시면 아래쪽에서 어트리뷰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끝에 보시면 덴시티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전부 1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키를 눌러서 끄고 어트리뷰트 노이즈에서 A키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덴시티의 값이 0부터 1로 랜덤하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디테일 패널에 보시면 노이즈 민과 노이즈 맥스가 0과 1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덴시티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무작위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로 랜덤하게 값을 주어줬고 우클릭한 다음에 이 노이즈로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어트리뷰트 필터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어트리뷰트 노이즈 핀을 끌어서 필터에 연결해 주시고 타겟 어트리뷰트는 오른쪽에서 덴시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즈 컨스턴트 스레스홀드에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값을 0.5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이드 필터에는 이 덴시티라는 어트리뷰트가 0.5보다 큰 포인트들이 인사이드 필터에 담기게 되고 0.5보다 작은 값들은 아웃사이드 필터에 포인트로 담기게 됩니다. 0.5보다 컸던 포인트들은 이제 트랜스폼 포인트 노드를 이용해서 로테이션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0도 돌려준다고 말씀드렸으니까 Z축으로 로테이션 민과 로테이션 맥스를 180도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빈 곳에 우클릭하고 머지 포인트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웃 핀을 끌어서 연결을 해주고 아웃사이드 필터 핀을 끌어서 머지 포인트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아웃 핀을 끌어서 오른쪽에 카피 포인트 타겟 노드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레벨 인스턴스들이 스플라인에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180도 돌아간 것 같이 보이지만 약간 틀어져서 배치가 됐습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스플라인을 기준으로 180도를 돌리다 보니까 그게 레벨 인스턴스가 정확하게 180도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축을 기준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트랜스폼 포인트 노드를 선택하고 로케이션 오프셋을 주면 해결이 됩니다. 오프셋 민을 마이너스 400 정도로 주시고 오프셋 맥스를 마이너스 400으로 줍니다. 그리고 y 값으로 200, 맥스도 200으로 줘서 x축으로 마이너스 400, y축으로 200의 오프셋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프셋만큼 보정이 돼서 지금 레벨 인스턴스가 스플라인을 따라서 제대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0도 돌아간 결과를 확인해 보시려면 긴 나무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긴 나무가 왼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배치된 레벨 인스턴스가 180도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도를 돌아간 기준이 랜덤으로 주어지는 이 어트리뷰트 노이즈, 덴시티 노이즈를 통해서 이 덴시티 어트리뷰트를 랜덤으로 주어졌고
그 필터를 이용해서 0.5가 넘는 것들은 180도 돌리고 0.5가 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두어서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 인스턴스를 180도 돌리는 것은 확인을 해봤고, 나머지 태그를 줬었던 스태틱 메쉬의 로테이션과 스케일을 바꿔서 조금 더 반복적이지 않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어플라이 하이어라키와 스태틱 메쉬 스포너 노드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좀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핀을 끊어주시고 오른쪽에 우클릭해서 어트리뷰트 필터 노드를 만듭니다. 아웃핀을 연결해 주시고 어트리뷰트 핀을 선택해서 타겟 어트리뷰트를 사이드 락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이드 락은 아까 레벨에서 보신 것처럼 레벨 인스턴스의 왼쪽 오른쪽에 배치된 돌들의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기준으로 필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이드 필터의 핀을 끌어서 트랜스폼 포인트 노드를 만듭니다. 오른쪽에 우클릭해서 머지 포인트 노드를 만듭니다. 아웃핀을 끌어서 인에 연결을 해주고 머지 포인트 노드를 어플라이 하이어라키 핀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필터의 아웃사이드 필터 핀도 머지 포인트에 연결을 합니다. 지금 핀이 전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레벨의 스플라인에 메쉬들이 전부 스폰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랜스폼 포인트 노드를 선택하고 로테이션 민과 로테이션 맥스 값을 랜덤으로 주면 사이드락의 로테이션이 랜덤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로테이션 민 값은 0으로 두고 로테이션 맥스는 360으로 둡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0.8에서 1.4 정도로 값을 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값을 변경했는데도 이 배치된 레벨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랜스폼 포인트에 적용된 부분을 적용을 해주시려면 어플라이 투 어트리뷰트에 체크를 해주시고 어트리뷰트 네임에 어트리뷰트 이름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오른쪽에 어플라이 하이어라키 노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 패널에 보시면 렐러티브 트랜스폼 어트리뷰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이름이 렐러티브 트랜스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 트랜스폼 포인트 노드를 선택하고 어플라이 투 어트리뷰트에 체크를 해주시고 어트리뷰트 네임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태그가 사이드락이라고 지정된 오른쪽 왼쪽에 있는 돌들의 로테이션과 스케일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이용해서 지나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까만 돌 기준으로 보시면 전부 회전과 스케일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덴시티 필터를 통해서 어떤 것은 나타나고 어떤 것은 나타나지 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서 옮겨주시고 빈 곳에 우클릭해서 덴시티 노이즈 노드를 만듭니다. 인사이드 필터 핀을 끊어주시고 어트리뷰트 노이즈에 연결하고 오른쪽에 우클릭해서 덴시티 필터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핀을 각각 연결을 해줍니다. 어트리뷰트 필터에서 D키를 눌러서 디버깅을 해보시면 이 사이드 락의 위치를 전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덴시티 필터 노드를 통해서 바위가 스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필터링이 된 거냐면 이 덴시티 필터를 보시면 기본 값으로 로어 바운드가 0.5, 어퍼 바운드가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덴시티 어트리뷰트가 0에서 1까지 랜덤하게 값이 주어지는데 0.5에서 1 사이에 있는 값들만 필터링을 해서 이 뒤에 포인트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포인트들만 이 트랜스폼 포인트에 넘어가게 되는 거고 필터링을 통해서 남은 포인트들에만 스태틱 메쉬가 스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덴시티 필터 노드를 선택하고
로어 바운드를 0으로 주면 모든 포인트에 바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 로어 바운드를 크게 줄수록 바위의 개수는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0.5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메쉬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트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트리뷰트 필터 오른쪽에 아웃사이드 필터 노드를 제거해 주시고 핀을 끌어서 어트리뷰트 필터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타겟 어트리뷰트를 트리로 수정합니다. 위쪽에 있는 3개의 노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인사이드 필터 핀을 연결하고 머지 포인트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필터도 머지 포인트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지금 트랜스폼 포인트에 보시면 스케일과 로테이션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의 모양들이 360도 로테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바꿔주면 모두 원래의 로테이션을 가지게 되고 360으로 바꿔주면 랜덤한 값을 갖게 됩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인 1.4로 주고 그럼 전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에 있는 4개의 노드를 아래쪽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아웃사이드 필터를 인에 연결해 주시고 어트리뷰트 필터 노드는 베이스 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핀을 전부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베이스 락들이 각각 제각각의 로테이션과 스케일을 갖게 돼서 지루해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로 했더니 약간 길이 조금 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노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아웃사이드 필터 핀은 끊어주시고 아래쪽에 연결해주고 타겟 어트리뷰트는 폴리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핀에 연결해주시고 아웃사이드 필터 핀도 머지에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폴리지도 랜덤하게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리지는 스케일을 조금 더 크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리지도 좋고 베이스 락은 트랜스폼 포인트를 뭐 X나 Y 값을 더 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회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반복되지 않는 길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한된 메시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랜덤하게 값을 줘도 뭔가 반복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메시를 활용하고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를 하면 훨씬 멋진 씬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라인을 이쪽으로 끌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난 영상들에서 만들어 놓은 쪽에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플레이어 스타터 액터를 앞쪽으로 끌어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숲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폴리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려지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서브 그래프를 이용해서 길이 배치된 곳에는 폴리지가 없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스플라인이 직선이기 때문에 평지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플라인을 선택을 해서 포인트를 추가하고 스플라인 포인트를 추가하고 싶은 곳에서 우클릭을 해서 스플라인 포인트를 추가하고 위쪽으로 올리면 길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의 길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엠바커먼트 메쉬가 거의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플라인 포인트를 선택하고 왼쪽으로 틀어주면 이렇게 휘어진 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메쉬를 배치하지 않고 PCG 그래프를 이용해서 랜덤한 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